안녕하세요, 썰탈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나오지 않고 자막만 나올 예정이니 틀어놓고 딴 거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태원 클래스 9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가에서 주최한 세미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했던 이선은 가게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게 되죠. 그런데 그때 책상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 그곳을 딱 쳐다보게 되고 거기서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 회장의 비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서에게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얼른 가시죠. 안 따라오면 죽일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선은 비서를 쫓아가게 되고 어느덧 장 회장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 어서와, 장가는 처음이지? 표정의 장 회장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식사했냐는 얘기를 듣게 되어 식사 아직인데 먹으면서 이야기할까요? 라고 웃는 얼굴로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장 회장을 따라 야경이 쫙 보이는 곳에 가서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피셨나요? 그 손바닥보다 작지만 삼겹살보다 비싼 스테이크를 썰게 되죠.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장 회장에게 나는 긴 말을 못하네. 장가에서 일하지 않겠나?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선은 잡고 있던 포크와 나이프를 딱 내려놓고 웃는 얼굴로 회장을 쳐다보면서 저는 단밤을 지금보다 더욱 크게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장 회장은 무안한 듯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크게 웃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확 정색을 하더니 이서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죠. 한편 출근 전 호진을 만난 세로이는 이대로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단밤 단톡방에 세금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낼 거니 회사 이름 하나씩 아이디어 좀 내보라는 말을 전송하게 되죠. 그리고 승권에게 이태원 클래스? 라는 답장과 그걸 본 나머지 애들에게 야, 그게 뭐야, 완전 극혐이잖아. 아, 사장님 진짜 저건 아니에요. 같은 부정적인 답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태원역 3번 출구에 도착한 세로이는 자신이 이태원에 처음 올라왔을 때 보았던 모르는 사람과 끌어안는 사진을 찍고 그 사람과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시고 외국인과 대화가 안 돼도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며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곧장 단밤으로 달려가서 직원들을 앉혀놓고 어린아이처럼 신난 표정으로 나는 이태원 클래스를 듣고 나서 딱 떠오른 단어가 자유였어 라는 것과 다른 누군가에게 회사를 소개할 때 회사 이름이 길면 안 되니 이태원의 I와 클래스의 C를 따서 IC로 하자고 말하게 되죠. 그렇게 직원들은 어린아이같이 웃는 표정으로 말하는 세로이의 뜻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고 세로이는 우리는 이제 이태원 클래스 창립 멤버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세로이는 진실을 덮은 형사 병원과 강의사를 단밤 앞에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이 찡그린 표정으로 두리번 하더니 평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진 골목으로 마치 표범이 뛰는 것처럼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이와 강의사는 허겁지겁 병원을 쫓아가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게 되고 그 말에 병원은 이것 좀 봐봐야 할 것 같은데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죠. 병원의 손에 쥐어져 있는 대포 카메라에 전무의사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단밤에 오기까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먹었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사진들이 빠짐없이 찍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무의사와 세로이는 이런 짓 할 사람은 장 회장밖에 없다는 것과 자신들의 관계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날 밤, 단밤 바로 앞 골목을 청소하고 있던 세로이는 이사 온 날부터 악담을 퍼부었던 흰머리 할머니와 또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여기 주변에 있는 가게들 한번 봐봐. 자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싹 다 닫았잖아.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얼른 나가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아. 라는 악담을 또 듣게 되죠. 하지만 세로이는 어떤 사람이다? 그곳을 나가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단밤이 있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음날부터 단밤 오른쪽에 있는 가게인 양식집을 시작으로 양식집 건너편 피자집, 피자집 옆에 삼겹살집, 삼겹살집 옆에 카페 등등 가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메뉴판에 문제가 있으면 메뉴판을 고쳐주고 테이블 배치가 이상하면 테이블 배치를 다시 해주면서 백종원 골목 식당에 버금가는 실력을 뽐내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 후 그 골목에는 커플 가족 할 거 없이 오전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기 시작하게 되죠.
한편 장근원이 단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 조이서 스카우트하러 왔어. 알고는 있어야지 않겠어 새로이? 라는 말과 함께 이서를 데리고 나가게 되죠. 그렇게 카페로 가게 된 이서는 장근원에게 연봉을 무려 2억 5천에 맞춰줄 테니 장가로 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서는 활짝 웃는 얼굴로 그 정도면 당연히 가야 하지 않냐, 가기 전에 상무님 전화번호 좀 저장해야겠다고 하는 등 그때부터 새로이에 대한 욕이라는 욕을 막 쏟아내게 되죠. 그렇게 한창 새로이 욕을 하던 이서는 근원에게 상무님, 근데 박새로이랑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박새로이 아버지가 상무님 때문에 죽었다고 하던데. 근데 상무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는 상무님이 법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대박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근원은 약간 몸이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법이라는 게 원래 없는 놈들 다스리려고 있는 거거든. 박새로이 아빠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뭐 대충 다른 사람 집어넣고 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서의 진짜 속셈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근원의 말을 듣고 활짝 웃고 있던 얼굴이 싹 굳어진 이서는 아까 전화번호를 저장한다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핸드폰을 딱 들고서 방금 전 장근원이 했던 말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서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며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 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걸 듣고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 없는 근원은 이 씨 욕을 하며 이서를 때리려 하던 그때 이서는 근원의 얼굴에 이제 막 나온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태원 클라스 9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